라오스 실제 삶에 대한 환상 깨기, 라오스 여성들에 대한 진실과 그 이면의 이야기. 친애하는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베트남 국경 바로 옆에 믿기 힘들 정도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삶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의 의형제 국가인 라오스입니다. 라오스에서는 시내 한가운데에 수 킬로미터에 걸쳐 늘어선 홍등가를 마주칠 수 있으며 그곳에서 모든 활동이 꽤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성인이 된 남녀가 편안하게 어울려 놀고 교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관리들과 시민들 사이에 흥미로운 시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최종 승리는 결국 시민들의 몫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루언담연싱 루언담노니과 함께 100만 마리 코끼리의 나란 쌍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삶의 모습들을 탐구하며 또 어떤 주목할 만한 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0만 코끼리 국가의 실제 삶. 라오스는 바다가 없는 내륙국으로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에 둘러싸여 있으며 면적은 23만 6천 제곱킬로미터가 넘고 인구는 800만 명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곳에 발을 들여놓으면 영토의 70% 이상을 숲이 차지하고 있어 공간이 훨씬 더 넓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용조용하게 말하며 여유롭고 서두르지 않으며 아등바등하지 않는다는 뜻의 사바이 사바이 철학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의 약 90%는 라오스가 100만 마리 코끼리의 나라로 불린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나라는 파응움 왕에 의해 건국되었으며 100만 마리 코끼리의 땅을 의미하는 란쌍 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실제로는 전국에 남은 코끼리가 1000마리조차 되지 않습니다. 주된 원인은 불법 사냥과 무분별한 삼림 벌채 때문입니다. 보테는 루앙 남타성에 속한 작은 마을로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리에서 많은 서비스 활동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은 중국인 관광객과 라오스인들로 붐비며 일반 관광객들도 비교적 쉽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집집마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조명들이 내걸립니다. 낮에도 활동이 있긴 하지만 밤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내부에는 먹거리 골목처럼 음식점과 상점들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오스 여성들은 친절하기로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들이 밝고 매끄러운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사프란이나 코코넛 오일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여성들은 술도 꽤 잘 마시며 종종 큰 잔으로 마시곤 합니다. 오지 외곽 지역의 삶,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집들이 기둥 위에 높게 지어져 있으며 주로 지프로 지붕을 덮습니다. 집에 들어가려면 나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집 아래쪽은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을 기르는 공간입니다. 조리도구는 집 바깥에 매달아 둡니다. 관광객을 위해 30에서 40m 높이에 지어진 트리하우스, 나무 위에 집도 있습니다. 이 지역 여성들은 매우 부지런합니다. 그들은 전기와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쌀을 젓고 물을 길어옵니다. 숲에 택감을 구하러 갈 때는 울퉁불퉁한 돌길과 계곡을 건너야 합니다. 홍수가 나지 않는 계절에는 그나마 수월하지만 물이 불어날 때는 매우 위험합니다. 베트남과 라오스 간의 교역 장소인 음만 국경 시장에선 주로 고산지대 주민들이 직접 사냥하거나 채집, 생산한 물품들이 거래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에 추첨하는 전통 복권 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가정은 마른 반찬을 손으로 집어먹고 국물 요리에는 숟가락을 사용합니다. 지르발탐과 삼전쟁 이후 화약을 제거한 많은 폭탄 껍질들은 고상가옥의 기둥, 대문 기둥, 작은 배, 물통 등으로 재활용됩니다. 일부 장인들은 폭탄 껍질에 금속을 녹여 칼, 가위, 숟가락, 망치머리, 삼지창 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장신구나 소의 목에 다는 원앙 역시 이 재료를 활용해 제작됩니다. 라오스에서 상태가 좋은 폭탄 껍질 하나는 탕 48,678원 이상의 가격에 팔릴 수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라오스 사람들은 상당히 개방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16세 이상의 소녀들은 집으로 남자친구를 초대하거나
함께 축제에 갈 수 있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이 처가에 들어가 사는 대릴사의 경우가 많습니다. 야생동물 판매 시장 일부 시장에서는 야생동물이 판매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 6kg에 달하는 사양 고양이는 1kg당 약 100만 동으로 총 1200만 베트남동, 약 700씩 3,000원에 달합니다. 반면 일반적으로 사양 고양이의 무게는 약 3kg 정도입니다. 이것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국가인 라오스 삶의 대표적인 단면들입니다. 약 6kg까지 나가는 큰 개체는 보기 드뭅니다. 시장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 피부에 총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야생 산다들이 빽빽하게 진열된 가판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주먹만한 작은 돌개들이 담긴 바구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닭이 이런 식으로 팔리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건조된 상태로 판매되는 닭들입니다. 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역시 기포기가 있는 수조에 두지 않고 바나나 잎 위에 직접 올려둔 채로 건조하게 둡니다. 심지어 물고기를 한 꼬치에 4마리씩 꽂아 팔기도 합니다. 그 옆에는 망두거처럼 아주 작은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요컨대 살았는지 죽었는지 묻지 마십시오. 행여나 상인이 쫓아내려들면 주인조차 말릴 틈이 없을 테니까요. 만약 쫓겨난다면 저는 건조된 허파를 파는 가판대로 발길을 돌릴 것입니다. 이 음식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튀긴 돼지 껍데기도 비닐봉지에 담겨 흔하게 판매됩니다. 디핑 소스를 만들 줄 모른다면 이곳에서 만들어진 소스를 바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한 봉지만 사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가장 신기한 것은 붉은 개미알과 검은 개미알을 파는 가판대인데 작게 한 줌씩 나누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세 줌에 2,973원에 판매됩니다. 상인은 낀 루온, 즉 그 자리에서 바로 생으로 먹을 수 있다고 신나게 광고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리끼입니다. 얇게 펴서 말려놓아 마치 개조류가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다른 가판대로 넘어가면 말차와 똑같이 생긴 초록색 가루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작은 단으로 묶어놓은 각종 야생 채소와 야생 바나나 꽃도 있습니다. 가격은 5천에서 10튼 키피 사이로 한화 약 357원에서 704원 정도입니다. 이 가격이면 야생 채소 모듬 한 단을 통째로 살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베트남 시장에 갔을 때처럼 편하게 흥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나요? 라오스 시장의 소고기 가격은 1kg당 약 7,731원입니다. 시기에 따라 가격이 1kg당 약 4,758원에서 5,947원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반면 제가 있는 곳의 시장에서는 보통 1kg당 14,867원에서 17,840원 선에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라오스 국경 출입국 사무소에서 베트남 국경 시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와 인산인해를 이루는 광경도 자주 목격됩니다. 저마다 농산물과 특산품을 가져와 팔려고 서두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시간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허둥지둥 뛰어갑니다. 반대편에선 상인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어서 라오스 사람들이 넘어오기 무섭게 물건이 순식간에 다 팔려나갑니다. 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나니 라오스에는 바나나 잎이 매우 많고 대부분의 음식이 그 위에 진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루앙프라방 야시장에서는 세월의 흔적으로 변색된 듯한 불상부터 고대부터 사용된 것처럼 보이는 돌도끼에 이르기까지 가짜 골동품을 아주 많이 팔고 있어 관광객들을 놀라게 합니다. 흠집, 색상, 무게감, 그리고 노후화된 느낌까지 위조 방식이 매우 정교하여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럴듯해 보입니다. 심지어 어떤 장인들은 진짜 골동품과 똑같은 외부 코팅을 교묘하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진짜 골동품이 아니라 여행을 위한 독특한 기념품을 찾는 마음가짐으로 이곳에 오기 때문에 되게 속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라오스의 결혼식 또한 매우 독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오스가 베트남과 인접해 있으니 결혼식에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느냐고 생각하지만 대답은 그렇다, 차이가 있다입니다. 라오스의 결혼식에선 불을 피우는 사람, 고기를 굽는 사람, 내장을 손질하는 사람, 생선을 굽고 닭을 삶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으며
특히 백주, 전통 소주가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술은 작은 잔이나 대접으로 따르며 잔을 넘치게 따르는 것은 곧 넘치는 정을 의미합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여성들은 정교한 무늬가 수놓아진 치마를 입고 화사하게 차려입으며 머리에는 생화를 꽂고 귀에는 무거운 은 귀걸이를, 목에는 목걸이를 착용합니다. 개 중에는 치아를 윤기나는 검은색으로 물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신부 맞이 의식은 엄숙하게 거행됩니다. 친척과 친구들이 찾아와 축복을 전하고 웨딩 부케 대신 신부의 머리에 빳빳한 새 지폐를 꽂아주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이 당부의 말을 전한 뒤 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잔을 들어 올리며 이때 아무도 건배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가장 최고조에 달하면서도 기이한 장면은 바로 혼수 빼앗기입니다. 이불, 베개, 옷장 등 어떤 물건이든 챙겨가려면 동네 청년들이 몸을 던져 쟁취해야만 합니다. 물건을 얻으려면 술을 마셔야 하는데 물러설 곳이 없을 때까지 마셔야 합니다. 주량이 약한 사람은 알아서 처신해야 하며 입이 느린 사람은 몸에 술을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그 순간부터 결혼식은 축제로 변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 물을 뿌리는 사람, 얼굴과 옷 전체에 진흙을 바르는 사람 등 다양합니다. 각자 진흙 덩어리를 들고 서로에게 던집니다. 분위기는 이곳이 결혼식장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시끌벅적하고 열기가 넘치며 마치 온 마을의 축제날과 같습니다. 또한 라오스에는 신부 납치, 아니기 풍습이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해야만 실행할 수 있는 풍습입니다. 만약 납치를 해온 후 여자가 동의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다면 남자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돌려보내야 합니다. 아내를 납치하러 가기 전 남자 측은 가족과 회의를 열어야 하며 모두가 동의했을 때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까지 기다렸다가 남자가 여자에게 신호를 보내 뒷마당으로 나오게 한 뒤 끌고 갑니다. 여자가 저항하면 업고 가야 하며 혼자 업지 못하면 사람들이 도와서 메고 갑니다. 예전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오토바이가 있어서 오토바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도망갈 것을 대비해 여전히 누군가 뒤에 타야만 합니다. 여자를 남자 집으로 데려올 때 그들은 이미 방을 하나 준비해 둡니다. 사람들은 닭을 잡고 술을 마시며 축하를 나눕니다. 여자 측 가족은 그날 밤장 딸이 누구에게 납치되었는지 알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집은 3일 뒤 남자 측이 닭과 술을 가지고 와서 소식을 알릴 때야 비로소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 후 두 가족은 함께 술을 마시며 혼사를 논의하고 식사를 함께하며 기쁨을 나눕니다. 이것이 라오스 실제 삶의 대략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는 관리들과 국민들 간의 1대1 대결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수도 비엔티안의 쨍쨍한 햇볕 아래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분탓 루앙 전통 축제의 중앙 경기장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라오스인들의 가장 독특한 퍼포먼스인 틱 치키 경기를 기다립니다. 이는 축구 축제처럼 열기가 넘치는 오랜 민속 스포츠입니다. 두 팀이 경기장에 입장합니다. 하늘색 유니폼 팀은 간부, 공무원, 관리 계층을 상징하고 초록색 유니폼 팀은 국민을 대표합니다. 각 팀은 30명의 선수로 구성되지만 특정 시점에는 2명만 경기장에서 뛰며 자유롭게 선수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 나무공을 다투기 위해 대나무 뿌리를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려 만든 막대기를 여는 티키 막대기 의식이 진행됩니다. 환호성이 울려 퍼지면 경기장 전체가 폭발하는 듯합니다. 경기는 전후반 2번으로 나뉘며 각각 20분에서 30분 정도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반드시 막대기를 사용해 공을 쳐야 하며 절대 발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골대에 공을 더 많이 넣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결과가 상징적인 의미를 띈다는 것입니다. 민간 신앙에 따르면 만약 관리 측이 이기면 그 해에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농사를 망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매년 승리는 국민 측에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설정이지만 그 이면에는 평화와 풍년을 기원하는 라오스인들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라오스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하지만 라오스 사람들이 라오스 땅에서 해수욕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라오스인들의 바다는 건기에 메콩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드러나는 긴 모래사장입니다.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하얀 모래사장과 햇빛 아래 반짝이는 물결은 진짜 해변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텐트와 식당을 세우고 선배들을 놓고 맥주와 구운 음식들을 차려놓습니다. 오후가 되면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구명조끼와 수영복을 입고 시원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튜브 및 수영복 대여, 민물 샤워, 모래사장 위에서의 식음료 등 부대 서비스도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틈틈이 사진을 찍고 현지인들은 편안하게 이곳을 라오스인들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전통 새해인 분피마이 물축제 기간에는 비엔티안의 메콩강 해변이 더욱 붐빕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래사장으로 쏟아져 나와 수영을 하고 놀며 이곳을 수도에서 가장 큰 야외 오락 장소로 탈바꿈시킵니다. 영적 종교적 생활에 관하여 라오스에서는 대부분의 젊은 남성들이 결혼을 하기 전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충녀 생활을 합니다. 수행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관습에 따르면 절에 올라가 예불을 드리고 서원한 사람은 그 3개월 동안 집을 짓거나 결혼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구속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이를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여깁니다. 절의 승려들은 불법 연구와 신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합니다. 음식은 주로 사람들이 가져와 공양을 하거나 승려들이 탁발을 통해 얻습니다. 식사 전에는 모두가 합장하고 경전을 외우며 감사함을 표합니다. 공양을 올린 사람도 합장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엄숙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식사 후에는 동자승들이 쟁반을 흘리지 않고 깔끔하게 돌려줍니다. 남은 음식은 사람들이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나누어주며 이를 부처님이 주신 복으로 여깁니다. 직접 공양을 올리지 않은 사람도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의 사원은 가난한 사람들도 찾아갈 수 있는 공동의 집과도 같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영적 생활 덕분에 라오스 사람들은 대개 온화하고 차분하며 신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라오스 사람들은 즐거움을 좋아한다는 뜻의 콘 라오 무안, 괜찮다, 문제없다는 뜻의 보펜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여유롭고 포용력 있는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서로 인사할 때는 합장을 하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존경과 친근함을 가득 담아냅니다. 라오스 하면 코끼리를 빼놓을 수 없는데 코끼리는 한때 100만 마리 코끼리의 왕국이라는 뜻의 란상으로 불렸던 이 나라의 오랜 문화적 상징입니다. 매년 2월 코끼리의 중심지로 여겨지는 사야부리 성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코끼리 축제가 열립니다. 2023년에 이 축제는 16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관광객들이 성의 광장을 가득 메웁니다. 약 70마리의 코끼리들이 화려한 비단 천을 두르고 음방울을 울리며 개막식에 참여합니다. 특별한 점은 코끼리들이 단순히 행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다트 던지기, 농구, 그림 그리기, 심지어 음악에 맞춰 람봉, 라오스 전통 춤을 추는 것에도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코끼리의 강력한 슛 한 번은 경기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오락적 성격을 넘어 사람들에게 전통을 상기시키고 점점 희귀해지는 코끼리의 보존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오늘 프로그램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고 세상을 탐구하고 토론하는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프로그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